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회차 그리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호익대학교 이지은입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먼저 여기 정의부터 한번 봐보도록 정의를 보기 전에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동전영 문제인데 혹시 다들 이 문제 풀어보셨나요? 아마 유명한 문제라서 알고리즘 시작한 지 꽤 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다들 한번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문제 소개를 드리자면 동전의 가치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주어질 때 1, 50, 50, 100, 500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그리고 이 동전들이 전부 다 배수 관계라고 합니다. 이 AI는 AI-1의 배수라고 써있죠. 그래서 5의 배수 10, 10의 배수 50 이런 식으로 동전이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4,200원을 만들려면은 동전을 최소한 몇 개를 써야 되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4,200원을 만들 때 1,000원짜리 4개 쓰고 그리고 100원짜리 2개 쓰면은 총 6개만으로 4,2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정답은 6을 출력한다. 대충 이런 문제인데요. 문제 이해까지는 다들 괜찮으시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완전 탐색도 배웠고 백트래킹도 배웠고 DP도 배웠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디를 배우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뭐 이게 그리디인지 뭔지 저희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완전 탐색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이 문제를 맨 처음에 뭐 보자마자 바로 그리디다 이러고 그리디로 풀 수는 없으니까 완전 탐색으로 풀릴지 일단 제일 간단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면은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 탐색으로 풀면은 시간 복잡도가 시간 초과가 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면은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동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종류마다 몇 개씩 사용을 할지 그 가지수를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게 완전 탐색이 되겠죠. 근데 일단 동전 종류는 지금 n이 최대 10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10가지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k 저희가 그 동전을 사용해가지고 맞춰야 하는 금액인 k는 요 정도 되네요. 그래서 k가 지금 뭔가 10의 8승 정도 되니까 뭔가 시간 초과가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 1초에 1억 번 정도 연산을 할 수 있는데 1억이 10의 8승이니까 그래서 살짝 어떻게 풀든 간에 완전 탐색을 뭐 ON으로 하지 않는 이상 조금 간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도 이 문제를 풀 때 저희가 일단은 냅다 그리디로 푸는 게 아니라 완전 탐색으로 풀면은 어떨까? 뭐 DP로 풀면 어떨까? 이런 거 생각해보고 뭐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푸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 탐색으로 맨 처음에 접근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어느 정도 걸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알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 이해가 아직 안 가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아까 여기 앞에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동전이 최대 10개, 10종류가 주어지고 이 동전들을 이용해서 K1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완전 탐색으로 풀면은 5 몇이 걸릴까? 시간 복잡도가 어느 정도가 걸릴까? 그래서 시간 초과일까 아닐까?
이거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같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완전 탐색으로 보면은 동전의 종류가 저희가 완전 탐색으로 지금 시간 복잡도가 최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아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 탐색으로 풀었을 때 이게 시간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첫째 줄에 n과 k가 주어진다 했는데 최악의 경우 n이 10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동전이 총 10가지 종류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전이 총 10개가 주어진다. n이 10. 그럴 때 그리고 k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K1을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동전의 종류가 뭐 1원, 5원, 뭐 10원, 100원 이런 식으로 배수 관계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가짓수를 가장 많게 하려면은 그게 요 동전 각각이 작은 숫자여야 가장 많은 가짓수를 만들어내고 최악의 경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이 1원, 2원, 4원, 8원, 16원, 뜩뜩뜩 이런 식으로 동전이 10가지 종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K1, 만약에 뭐 4,200원을 만들어야 된다. 4,200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동전이 종류가 뭐 1원, 2원, 4원, 8원 이렇게 주어졌을 때 1원을 뭐 1원 뭐 4,000개 사용하고 2원 뭐 100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경우를 다 탐색을 해보자. 이게 완전 탐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1원을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냐면 1원을 하나도 안 사용할 수도 있고 K개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1원만 4,200개를 사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뭐 최적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2원은 0개에서 K 나누기 2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원은 최대 2,100개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리고 4원짜리는 K 나누기 4개 8원은 0부터 K 나누기 8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사용 가짓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원을 2,100개 사용하고 2원을 뭐 100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 아니면 뭐 1원만 4,200개 사용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전 개수를 최소값을 그 각 경우마다 언제가 최소인지 그걸 전부 다 탐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경우를 전부 다 곱하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뭐 1원 몇 개 사용하고 2원 몇 개 사용하고 이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 같이 묶여서 가는 종속적인 관계니까 얘를 전부 다 곱해주면은 K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4분의 K 곱하기 8분의 K 쭉쭉쭉 이렇게 되겠죠. 요거가 이제 뭐 K 플러스 1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1원을 내는 경우가 1원짜리로 내는 경우가 K가지, 2분의 K가지, 4분의 K가지, 8분의 K가지 이렇게 사용 가짓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 전체 이제 K1을 내는 가짓수는 이거 K1 4,200원을 내는 경우의 수는 이걸 전부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K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4분의 K 곱하기 8분의 K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이만큼이 n개가 되겠죠. 그래서 n이 이 n개만큼 요거를 이 경우를 다 곱해주기 때문에 이게 n이 돼서 k는 총 kn승이 되고 이 밑에 분모를 보면은 2 0승 곱하기 2 1승 곱하기 2 2승 곱하기 2 3승 쭉쭉쭉 이거를 총 10개 n이 총 n개 n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의 2분의 n-1승 분모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모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래서 분모는 얘네들 다 곱한 건데 얘네들 다 곱하면 지수를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완전 탐색으로 풀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최고차항만 남기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무슨 뭐 K의 n승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질문에서 1원, 2원, 4원, 8원으로 동전 종류를 정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셨는데 그 부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 증명 과정을 뭔가 상세하게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냥 오늘 나중에 배울 그리디만 잘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먼저 완전 탐색으로 풀어보자 그랬을 때 왜 시간초과가 나는지를 납득시켜드리려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탐색으로 풀면은 시간초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 보고 싶은데 그럼 모든 경우를 탐색했을 때 최악의 경우 O 몇이 걸리냐, O n이 걸릴지 O n제곱이 걸릴지 몇이 걸리냐 그걸 저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최악의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동전 종류를 뭐 4,200원을 내야 되는데 동전 종류를 1원, 2원, 4원, 8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동전 종류를 뭐 1원, 뭐 100원, 뭐 1,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1원은 0개를 내거나 4,200개를 낼 수가 있겠죠. 4,200원을 맞춰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1원 4,200개, 100원 0개, 1,000원 0개, 5,000원 0개 이렇게 해가지고 4,200원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뭐 100원은 뭐 42개까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원 1개, 뭐 100원 뭐 100원 20개, 뭐 1,000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1,000원짜리는 총 최대 4개까지 쓸 수가 있죠. 4,200원을 맞추려면은. 그리고 5,000원짜리는 0개만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려면은 4,200 곱하기 42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가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될 때를 최악의 경우를 보고 싶어서 맞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보려면 이 동전 각각의 이게 몇 원인지가 엄청 작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작으려면은 이게 근데 무조건 배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배수 1, 2, 4, 8, 16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가지수를 살펴야 되는데 그 가지수가 가장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임의로 설정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를 살펴야 되는데 대충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시간초과다. 왜 시간초과냐? 자 이거를 잘 보시면은 지금 K가 최대 10의 1, 2, 3, 10의 8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바꾸면 10의 8승 그리고 10의 8승의 n승이죠. 근데 n이 지금 10이니까 그러면 10의 80승이 되겠죠. kn승이 이만큼이 지금 10의 80승이 되고 곱하기 뭐 해야 되냐면 2의 n제곱분의 1 2의 n제곱분의 1 해야 되는데 n제곱이 10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2의 100승이라는 걸 잘 보면은 2의 10승의 10승이라고 바꿀 수 있죠. 근데 2의 10승은 1024니까 1000의 3승 아니 10의 3승이라고 바꾼다 치면은 얘는 대충 10의 30승 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2의 100승 분의 1이. 그래서 10의 30승 분의 1 곱하기 10의 80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0의 50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KN승이 지금 K가 10의 8승이죠. 그리고 N이 10이죠. 그래서 10의 80승이 됐고 뒤에 거는 2의 N제곱분의 1인데 그게 2의 100승 분의 1이에요. 근데 2의 100승은 2의 10승이 10승인데 2의 10승이 1024 정도 되니까 12 3승으로 바꿔서 12 30승 분의 1 그래서 12 30승 분의 1 곱하기 12 80승 해가지고 12 50승 그래갖고 이걸 완전 탐색으로 풀면은 12 50승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 제한 1초죠. 이거 12 8승이죠. 진짜 완전 택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길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못 푼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든 경우 하려고 하면은 진짜 택도 없이 시간이 초과가 된다. 이 결론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진한 방법으로 모든 경우를 탐색해서 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풀까? 저희가 저번 주에 DP를 배웠죠. 그러면 이 문제를 DP로 풀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P로 풀면은 시간 초과가 날지 안 날지 먼저 판단을 해본 다음에 저희가 구현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한번 DP로 풀어봅시다. DP로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DP를 저번 주에 배웠는데 DP가 뭐였죠? DP가 전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어가지고 푸는 거를 DP다 막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 문제 이거 막 동전 거슬러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DP로 풀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풀면은 시간 초과가 날까 안 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DP로도 이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 붙잡도 하시는 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 하면은 그렇게 아직은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냥 넘기셔도 되고 만약에 좀 해볼만 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봐볼게요. DP로는 풀 수 있을지. 자, DP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식으로도 세우실 수도 있겠지만 DPI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가치 합을 i로 만들 때 필요한 동전 개수의 최소값.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정답은 DP 만약에 K가 4,200원이다. 4,200원을 내기 위해서 동전 몇 개 써야 되는지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DP 4,200 이거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는 왜냐면은 가치 합을 4,200원으로 만들 때 필요한 동전 개수의 최소값, 즉 아까 예시에서 6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풀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DP 테이블을 채울 거냐면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이 점화식을 채울 때 이 DPI는 최소, 이 중에서 최소의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A1, A2, AN 이거가 이제 동전이 뭐 1원, 뭐 50원, 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뭐 동전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DPI-A1 이 뭐죠? DPI-A1이 뭐냐면 DP 그러면 4,199가 되겠죠. 이걸 빼면은. 그래서 DP 4,199원을 만들 때 필요한 동전 개수의 최소값에다가 1을 더한 거. 거기에다가 1원을 한 개 쓴 거죠. 그거의 최소값이 이거이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거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4,200원을 만들 때 동전의 종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4,199원에다가 1원을 한 개 더 써가지고 4,200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150원에다가 50원짜리를 한 개 더 써가지고 4,200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100원에다가 100원짜리 한 개 더 써서 4,2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DP 4,100 4,100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전 최소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거나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이 있으니까 아니면 DP 4,150원 만드는데 필요한 동전 개수 최소값에다가 1을 더하거나 아니면은 DP 4,199 여기에다가 1을 더하거나 그것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DPI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DP 테이블을 채울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DPI 요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마지막 DPK 이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1부터 K까지 DP 값을 전부 다 구해야 됩니다. DP1부터 DPK까지 이 DP 테이블을 전부 다 채워야 돼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거 하나를 채울 때마다 그 N 종류의 동전을 전부 다 봐야 되죠. A1부터 AN까지 이거를 전부 다 보면서 그 중에 최소값 이거를 이 DP 테이블로 채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K 해가지고 ONK인데 그렇게 되면은 12구승이 되니까 시간 초과가 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저희가 얻어가면 되는 것은 이거를 일단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가장 간단한 완전 탄색으로 풀라 했는데 시간 초과가 난다. 그리고 DP로도 풀어볼라 했는데 너무 많이 봐야 돼가지고 보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초과가 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까? 여기까지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다들? 이거 막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 안에 거가 증명하는 게 아직은 이해 안 가셔도 오늘은 그 초점이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만약에 시간 부탁도 이거 생각하는 걸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다른 알고리즘을 풀었을 때 왜 시간 초과가 나게 되는지.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뭘로 풀 수 있냐? 오늘 배울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 잘 보시면은 중간에 손들기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이모티콘 누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아무 이모티콘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괜찮다, 뭐 딱히 질문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딱 두 문제만 볼 거라서 이거 동전형이랑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해서 딱 두 문제만 볼 거라서 천천히 나갈 거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해주세요.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리디 영어로 그리디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탐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탐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냐면요.
선택의 순간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최적의 상황만을 쫓아서 최종적인 해답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좀 어렵게 써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이제 최적으로 보이는 거를 그때그때, 그냥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거를 탐욕적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거를 그냥 바로 탐욕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제 좀 관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탐색 범위를 줄여서 살짝 더 탐욕적으로 선택을 해간다. 탐색 범위를 더 줄여간다.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인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저번에 제가 1주차 때 정렬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리디 방식이 쓰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요거 뭐 잘 모르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머지서트에서 이렇게 각각의 정렬된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정렬돼 있죠? 점점 일로 갈수록 오름차순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합칠 때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 일단은 제일 앞에 거만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거 여기다가 쓰고 포인터 옮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더 작은 거 여기다 쓰고 포인터 옮기고, 둘 중에 더 작은 거 여기다 쓰고 포인터 옮기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합칠 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만약에 요거 배열의 길이가 n, 요거 배열의 길이가 m이라고 하면은 요 n 플러스 m 요거를 전체 다 보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여기다 쓰고, 전체 다 보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여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n 플러스 n개를 정렬을 해야 되는데, 하나 정렬할 때마다 전체를 보니까 5n 플러스 m의 제곱으로 풀렸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맨 앞에 거만 보면서 이렇게 쫙 한 번씩만 다 보게 되면은 다 정렬이 되는, 요렇게 그리디하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5n 플러스 m만의 그냥 선형 탐색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요 배열을 두 개를 정렬을 해서 합쳐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합쳐 나갈 때 이 n 플러스 m개의 모든 원소를 다 보면서 그 중에서 최소값을 여기다 써준 게 아니라 각 리스트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거 하나를 써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탐욕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나갔기, 저희가 그 바라보는 그 경우를 이렇게 이거 두 개만 딱 바라봤었죠. 맨 앞에 있는 숫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분만 보고 탐욕적으로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관찰 범위를 줄여서 저희가 더 빠르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가 그리디 알고리즘이 쓰인 예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이제 탐욕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탐색 범위가 줄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한다. 아까 앞에서도 n 플러스 m의 제곱을 이제 n 플러스 m만에 해결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 항상 되나?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최적으로 보이는 거를 선택해도 상관없나? 그냥 관찰을 통해서 탐색 범위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나?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탐욕적으로 선택을 해도 문제가 뭐 잘 풀리나? 그래도 나중에 뭐 상관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항상 성립할까? 라는 의문증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출발해서 도착 지점까지 갈 때 모든 이동 경로를 이렇게 이런 이동 경로를 지나쳐서 갈 때 이 모든 이동 경로에 써 있는 이 수들의 합이 최대화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리디로 문제를 푼다면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인 거를 그 탐욕적으로 선택을 한다 했으니까 숫자가 큰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1로 가고, 그 다음에도 1로 가서 전체적인 합이 50이 됩니다. 근데 최적해는 8 더하기 100 해가지고 108, 요거가 최적해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디 알고리즘이 빠르긴 하지만 그게 성립하지 않는 문제에서는 이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분 최적 선택이 이제 전체에서는 최적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탐색 범위를 줄여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탐욕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에서는 최적해라고 이제 저희가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현재의 선택이 앞으로 남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하지 않아요. 현재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순간 최적 선택한 결과가 지금 당장 선택한 결과가 전체 문제에서는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아,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써야 되냐? 언제 써야 되냐면 요거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현재의 선택이 앞으로 남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쓰면 빠르니까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성립해야 되냐면 지금 순간적으로 탐욕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전체 문제에서도 최적이라는 보장이 있는 문제, 그런 게 있는 문제에서는 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어도 무방하겠죠. 시간이 빨라지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된다. 그럼 그런 경우인지 어떻게 아느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리디 알고리즘이 성립하는 상황이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정당성을 증명을 하고 그 증명이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리디로 풀어도 되구나 하고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증명 귀찮은데 왜 그리디 알고리즘 쓰나요? 왜냐면 이제 빠르니까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탐욕적으로 보고 다른 모든 경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다른 알고리즘보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 문제가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어도 무방한 경우인지 정당성을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아직 질문은 없어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 대충 뭔지 알겠고 이거를 풀려면은 그 문제가 그리디 알고리즘 풀어도 되는 문제인지 정당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잘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당성 증명이라는 게 좀 잘 안 와닿는데 정당성 증명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정당성 증명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금 뭐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근데 그리디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게 되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체 최적화를 잘 무난하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은 요거 두 가지 속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이거 둘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 수 없어요. 요런 것, 아까 이 그래프 문제처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속성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탐욕적 선택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탐욕적 선택 속성. 이거가 이제 앞의 선택이 이후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아까 요거 예시에서 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탐욕적으로만 선택하더라도 전체 최적화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택에 그래서 그리디로 문제를 풀 때 이제 현재 순간에 탐욕적으로 선택을 한번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거를 번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경우에 이쪽으로 이렇게 탐욕적으로 선택했을 때 나중에 번복하고 다시 일로 가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속성을 만족하면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선택이 이후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만족을 해야 돼요. 바로 최적 부분 구조라는 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번 주에 DP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적 부분 구조가 뭐냐면 전체 문제의 최적화가 각 부분 문제의 최적화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써 있는데, 아까 이런 식으로 이 전체 문제를 풀 때 이거의 최적화가 이거 각 부분 문제 요거 둘 중에서 더 작은 거를 쓰고, 이런 부분 문제의 최적화 이거 둘 중에서 작은 걸 쓰고 이런 걸 반복해가지고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부분 문제들이 최적화를 반복적으로 취해가지고 이제 전체 문제의 최적화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 문제의 최적화에서 이제 전체 최적화를 만들 수 있을 때 최적 부분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요거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해야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당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DP에서 저번 주에 DP를 배우실 때 DP도
요거를 성립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DP도 부분 문제들로 쪼개가지고 점막씩 세워서 전체 문제를 풀게 되죠. 근데 DP랑 그리디의 차이점은 이제 DP는 이제 탐욕적 선택 속성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 각 부분 문제들을 이제 탐욕적으로 풀면은 안 되고, 이제 그 각 부분 문제의 모든 경우들을 다 탐색을 전부 다 살펴서 이제 풀어야 이제 DP는 잘 풀립니다. DP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근데 만약에 그래서 DP로만 풀리는 문제는 요거를 만족하지 않고 그리디로 풀 수 있으려면은 요거까지 잘 만족을 해줘야 그리디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DP랑 그리디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일단 뭐가 같은지부터 볼게요. 이거 두 개를 왜 헷갈려 하는지를 먼저 보면은 둘 다 최적 부분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들로 나누어서 풀어요. 그래서 부분 문제의 최적화를 통해서 전체 문제의 최적화를 구하게 되죠. DP에서도 이제 점화식이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DP는 이제 부분 최적화를 구할 때 탐색 범위를 줄이지를 않아요. 이제 전체 문제를 이제 작은 부분 문제들로 쪼개서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풀 건데, 이 작은 부분 문제들을 이제 전부 다 탐색을 하게 됩니다. 대신 중복되는 거는 보지 않고요. 아무튼 전부 다 탐색을 해서 이 전체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근데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부분 최적화를 구할 때, 이거의 최적화를 구할 때 탐색 범위를 줄여가지고 탐욕적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모두 다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분 문제를 일부만 탐색을 합니다. 부분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리디를 풀 때는 DP보다 빠르겠죠. 탐색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를 가지는 문제를 풀 때 DP는 모든 경우를 보기 때문에 항상 최적화를 보장하지만, 만약에 얘가 탐욕적으로 선택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얘가 항상 최적화를 가지는지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디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탐욕적 속성을 가지는지 정당성 증명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DP와 그리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조금 빨랐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은 뭐 느리게 해달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디가 아무튼 간에 뭐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서 풀고 그 작은 부분 문제를 풀 때 이제 탐욕적으로 탐색 범위를 줄여가가지고 푸는구나. 뭐 대충 그 정도 그냥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접해볼게요. 지금 대충 감은 오는데 어떻게 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푸느냐를 보면은 먼저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어 가지고 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풀 때 어떤 게 최적화인지 부분의 최적화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풀 때 저희가 탐욕적으로 선택을 할 건데, 탐욕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그 최적화를 찾아주고, 그 탐욕적으로 선택해도 이게 풀리는 문제인지 정당성을 증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의 최적화, 저희가 탐욕적으로 그냥 이렇게 최적화를 찾을 거다라고 한 거가 정당한지 아닌지 증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리디로 풀 수 있다는 문제라는 의미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전체 문제 있을 때 그 부분 문제로 풀 거고, 그 부분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건지, 그 최적화 이거 풀 때 뭐 탐욕적으로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어떤 식으로 탐색 범위 줄여나가면서 시간 줄여서 풀 건지, 그거를 그 부분의 최적화를 찾아주고, 그 최적화가 이렇게 탐욕적으로 이것만 보면서 빨리빨리 풀어도 되나? 그걸 정당성을 증명을 해준 다음에 구현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근데 뭐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문제 있잖아요. 이 동전 0 문제. 이거를 한번 그리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200원. 요거가 K예요. 요거가 K. 그리고 이게 지금 N이 10이니까 10가지 동전 종류가 있고 요 동전 종류들을 이용해서 요 4,200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동전 개수는 최소가 되도록.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느낌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원을 4개 내고 그 다음에 100원을 2개 낸다. 라는 거가 그냥 느낌상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1,000원 4개, 100원 2개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풀면 된다. 이게 그냥 직관이잖아요. 직관. 그런 식으로 풀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저희는 직관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높은 금액, 그러니까 이 4,200원보다는 작은 여기까지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최대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거로 1,000원으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걸로 최대한 많이 쓰고 이거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걸로 최대한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를 직관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의 최적화가 높은 금액의 동전을 최대한 많이 쓰고 최대한 많이 써나가는 게 바로 탐욕적으로 그렇게 부분의 최적화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직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구현을 하고 바로 뭐 통과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번거롭게 저희는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고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탐욕적으로 그냥 높은 가격의 동전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는지 그게 정말 최적화로 이끌어주는 건지 증명을 하고 구현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코딩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증명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그리디 문제를 다음에 봤을 때 이제 그 풀이가 올바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도 있고 나중에 뭐 그리디 풀이에서 뭐 발레가 어떤 거다 이런 거 잡아내는 능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하는 과정을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처음 보는 거니까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이 부분의 최적화를 생각을 해냈을 때 이게 정당성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 그리디를 아예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 하면은 이거 문제 어떻게 정당성 증명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리디하게 이제 가장 가치가 높은 거부터 가장 많이 쓰면서 만약에 뭐 1,000원 1개, 뭐 500원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0원 4개 가장 많이 쓰고 100원 2개 이렇게 쓴다. 라고 이제 부분의 최적화가 그거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증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은 여기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문제를 풀 때 전체 문제는 저희가 동전 종류가 이렇게 들어오죠. 뭐 1원, 뭐 100원, 뭐 1,000원, 뭐 이런 동전이 뭐 이렇게 주어졌다 했을 때 이 동전들을 최소한으로 사용해가지고 K1, 뭐 4,200원을 만들자. 이거가 전체 문제였죠. 그 다음에 부분의 최적화 찾기. 부분의 최적화는 저희가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부분의 최적화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당한지 증명을 하고 구현을 해야겠죠. 이게 아직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많이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느낌상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빠르면 얘기를 해주세요. 증명을 할 때는 아까 그 앞에 거 부분 최적화가 정당한지 증명할 때 기류법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탐욕적으로 이제 탐색 범위 줄여가면서 볼 때 어떤 그 부분 최적화를 정의했을 때 그게 정당한지 증명을 할 때 이제 기류법이라는 걸로 보통 증명을 많이 하는데 기류법이 뭐냐면 해당 명제가 있을 때 그거를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정이 모순에 발생한다 라는 걸 보여줘서 이게 참이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기류법이에요. 명제가 있었을 때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거짓 가정을 세워가지고 근데 그 가정이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아까 참이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인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까 높은 거부터 가장 많이 거슬러 주면 된다라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맞춰야 하는 금액이 K1이죠. 그리고
K1 이하의 크기를 가진 동전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만약에 K1 이하의 크기 이 동전들만 저희는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K가 만약에 4,200원이다. 4,200원이다. 그러면은 그 이하에 가진 동전을 만약에 뭐 1,000원짜리 동전 있고 뭐 100원짜리 동전 있고 뭐 50원짜리 동전 있고 A1은 무조건 1이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동전은 무제한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반대 가정을 세워보는 거예요. 반대 가정 뭐라고 세웠냐면은 최적혜는 그러니까 정답은 K1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반대 가정을 했어요. 이게 왜 반대 가정이냐면 AN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최적혜가 AN-1, AN-1 쭉쭉쭉 이렇게 AN-1부터 그러니까 AN을 최적화가 AN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N-1 1000원짜리 동전 뭐 몇 개 그리고 뭐 100원짜리 동전 몇 개 해가지고 4,200원을 만드는 게 최적혜이다. 이렇게 해야 가장 적은 개수의 동전으로 4,200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거짓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모순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는 거가 지금 목표겠죠.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이제부터 증명을 들어갈 건데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대충 다 이해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모티콘 부탁드릴게요.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C, CN-C, CN-C 이런 이 C 값은 0 또는 뭐 양의 정수가 되겠죠. 이 AN-C를 몇 개 썼는지니까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적혜가 이 AN 1,000원짜리 동전을 포함하지 않고 뭐 100원짜리 뭐 40개, 뭐 50원짜리 몇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가 최적혜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순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이 AN-1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 동전. 이거는 무조건 AN의 약수입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라고. 지금 서로 이렇게 약수와 배수 관계죠. 그래서 이 AN-1, 이 100원짜리 동전은 이 AN의 약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 A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N-1 곱하기 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AN이 1,000원이죠. 그거는 100원짜리 10개로 만들 수 있잖아요. 1,000원을. 그러니까 이 AN-1,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10개 있으면은 이 X가 10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10개가 있으면은 이 AN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어요. 1,000원은 100원짜리 10개이다. 이런 식이 성립이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거 두 개가 배수와 약수 관계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의 AN 블록이 X개의 AN-1 블록으로 채워진다 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K1을 만들어야 되는데 AN이 K1 이하의 크기를 가진 동전들 중에서 가장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K보다 AN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K는 이제 4,200원이고 AN은 1,000이 되고 이 AN은 AN-1 X개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 뭐 아직 딱히 한 게 없어요. 여기까지 했을 때 자, 만약에 이 AN-1 그러니까 최적혜를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었죠. 최적혜를 만약에 이 1,000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원짜리 동전을 사용할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최적혜를 뭐 100원짜리 동전 뭐 40개, 100원짜리 동전 40개 그리고 50원짜리 동전 뭐 4개 뭐 이렇게 최적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AN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이 AN이 100이고 그럼 CN-1은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CN-1이 이 X보다 큰 거죠. 지금 X가 아까 10이었잖아요. 이 1,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100원짜리가 10개 필요하니까 이 X가 10이었는데 그럼 10? 그러면 저희가 최적혜에서 이 100원짜리 동전을 총 40개를 사용한 거죠. 10보다 많이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 A-1 동전을 지금 40개나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10개는 전부 다 1,000원짜리 하나로 바꿀 수가 있죠. 이 AN-1
10개는 이 AN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최적해서 사용한 이 CN-1, CN-1, 이 100원짜리를 몇 개 사용했는지 이거가 만약에 이 X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X개의 AN-1 원짜리를 한 개의 AN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전이 더 적게 필요하겠죠. 이 X는 당연히 2 이상이니까 배수 관계라서. 그래서 과정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게 최적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잘 가시나요? 최적해가 AN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최적해가 이거다라고 거짓 가정을 했어요. 이거의 모순을 저희는 보여야 돼요. 그랬는데 지금 이 AN-1자리를 CN-1개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만약 이거가 X를 넘어간다. 최적해서 이 AN-1짜리 1원짜리를 X개보다 더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랬을 때 그거 중에 이거 X개는 이거 하나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최적해보다 더 적은 개수의 동전을 사용하는 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최적해라는 이 가정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AN을 포함하지 않는 게 최적해다라고 했을 때 가정에 모순이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요거가 만약에 X개보다 많이 사용이 되었을 때 그거의 이 100원짜리 동전 X개를 AN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최적해보다 더 적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가 바뀐다면 다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등호가 바뀐다면 4,200원 그리고 여기가 뭐 1,000원 100원 50원 1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저희가 최적해에서 100원짜리를 10개 이하로 사용을 한 거예요. 만약에 100원짜리 3개 사용하고 그리고 뭐 50원짜리 뭐 50원짜리 뭐 10개 사용하고 뭐 1원짜리 몇 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최적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최적해에서 100원짜리 10개가 있어야 그거를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까 모순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원짜리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100원짜리가 총 3개가 있는 거니까 이 CN-1이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100원짜리 동전은 총 7개가 남게 됩니다. X-CN-1개. 그럼 10 빼기 3 해가지고 7개가 남게 되죠. 이 AN-1 동전이. 그리고 그 각각의 AN-1 동전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각각의 AN-1원짜리 동전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AN-1은 아까 여기에서 AN-1 곱하기 X라고 했던 것처럼 AN-1 이것도 똑같이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N-1짜리 블록이 X-CN-1개가 있는데 그거 각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 나머지 전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N-C 곱하기 Y 곱하기 X-CN-1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부 다 AN-2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AN-C 동전으로 이거를 전부 다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 이 정도만 AN-C 동전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치면은 그 다음 동전도 뭐 AN-3으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어차피 A1이 1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쭉쭉쭉쭉 잘게 쪼개지다 보면 언젠간 이 AN 블록이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마지막에 이런 그 A1이 1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거가 잘게 쪼개서 뭐 100원짜리 몇 개, 뭐 50원짜리 몇 개, 1원짜리 뭐 10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1000원 요거 한 개가 무조건 다 채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AN 블록을 채운 작은 단위의 이 블록들의 개수를 전부 다 뭐 Z개라 치면은 이 Z개를 AN짜리 한 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최적해가 아니고 더 적은 동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은 이 나머지 동전을 이용해가지고 이 개수를 전부 다 이용해서 언젠간 이 1,000원, 그러니까 4,200원을 만들 때 저희가 뭐 100원 3개, 뭐 50원 몇 개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몇 개를 조합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1,000원을 만들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1,000원짜리 한 개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된 경우에도 모순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뭐 너무 어려웠고 어쨌건 간에 결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큰 가치가 가장 큰 이 AN을 빼고 저희가 이 K1을 맞췄을 때 가정에 그렇게가 최적해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희는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매 순간에 남은 금액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이런 동전들이 있을 때 이거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동전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최적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 얘를 포함하는 최적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아까 앞에 두 사례에서 증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가치가 가장 큰 동전을 선택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반복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전체 최적해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부분 최적해는 이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동전을 최대한 많이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가 이제 부분 최적해를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체에서도 최적해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르법을 이용해서 가장 큰 얘를 꼭 이거를 포함하는 최적해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럼 나머지 그 뒤에서도 전부 다 그걸 똑같은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매 순간마다 이제 남은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의 동전들 중에서 가장 큰 거 이걸 선택함으로써 이제 전체 최적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게 최적해로 가는 길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되었고, 요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렇게 풀면은 지금 폼은 이렇게 따로 있죠. 그래서 ON만에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아까 n이 최대 10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완전 탐색이랑 DP랑은 차원이 다르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앞에 거 증명이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차분히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거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도 딱히 상관없어요. 그냥 직관을 믿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높은 동전부터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그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동전 0 문제를 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전에 그 문제랑 이 디스크립션이 완전히 똑같은데 어떤 부분만 다르냐면은 아까 그 문제에서는 그 동전의 종류 요거가 뭐 1원, 5원, 10원 이런 식으로 다 배수관계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배수관계라는 말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요거가 이제 배수관계가 아닐 때도 그리디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증명 과정에서 그 동전 간이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막 AN을 뭐 AN, n-1 몇 개로 채울 수 있어서 AN을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뭐 최적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들이 서로 배수 관계가 아니라면은 이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저희가 구한 부분 최적해가 여기서는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디로 풀 수가 없어요.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그럼 예시를 보면은 동전이 1원짜리, 5원짜리, 12원짜리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K가 15인 거예요. 그래서 15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그리디로 푼다면 가치가 높은 동전부터 제일 많이 거슬러주니까 12원 하고 그 다음에 그럼 3원 남으니까 1, 1, 1 해가지고 총 4개를 사용하는데 사실 정답은 5원짜리를 3개 사용하는 거 요거가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리디로 풀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서는 아까 그 부분 최적해가 이제 정당하지 않는다. 아까 그 증명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겠죠. 그 배수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 주에 배웠던 DP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조건의 변화만으로도
이제 풀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디로 문제를 풀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슬랙에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다고 해서 이제 이거 그리디겠다 이렇게 바로 단정 지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제 많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이제 쉬어가려고 합니다. 몇 분을 쉬는 게 좋을까요? 3분만 쉬어도 되나요?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라서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9시까지만 쉬고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조금 쉬고 빠르게 끝내볼게요. 9시까지만 쉬고 그동안 아까 앞에 거 증명하거나 막 이런 거에서 조금 어려웠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 해주세요. 아니면은 끝나고 하셔도 되고 앞에 거 다시 찬찬히 보시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증명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문제 풀 때는 증명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거는 사실 일부러 전체 코드를 안 넣고 이제 부분만 따오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거의 일부러 안 하는 건데 혹시 막 이런 거 또 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피드백에 써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코드 설명을 자세하게 한 적이 없는데 피드백에서 딱히 뭐 코드 설명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서 그냥 뭐 다들 이거 코드만 보고 잘 아시는 건가 싶어서 한 번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수강생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주석만 쓰고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피드백에 그거 익명이니까 써주세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어렵다가 아니라 어디가 어려운지 뭐 알려주시면 좋겠죠. 뭐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 아니면 PPT 뭐 16페이지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다음에 만들 때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구나 하면서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서 뭔가 본인 입맛에 맞게 강의를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옛날에 저도 수강생일 때 그 피드백을 엄청 열심히 작성했어요. 맨날 한 10줄씩은 작성했던 것 같아요. 매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 너무 좋았고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엄청 막 까탈스럽게 피드백하면서 막 강사님들이 강의 스타일을 막 제 입맛에 맞게 바꿔가지고 제가 완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 위주로 막 그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수강생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갈수록 점점 줄어들잖아요. 거의 무슨 과외 느낌으로.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사실 이해가 안 가면 강의가 되게 지루해져요. 재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하면은 어떤 게 어려운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시가 돼가지고 제대로 쉬실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해볼게요. 뭐 화장실 다들 잘 다녀오셨겠죠? 뭐 아무튼 이제 후딱 이제 다음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동전형을 받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제 국룰 문제, 회의실 배정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그리디를 한 번이라도 배워보셨다 하면은 무조건 이 문제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하는데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설명은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회의실이 한 개밖에 없는데 회의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게 회의가 겹치지 않게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회의를 배정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렇게 배정해봐라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되냐면 회의의 시작 시간과 끝날 시간 주어졌을 때 회의가 겹치지 않으면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회의 최대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포인트를 맞출 거는 증명 부분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체 문제는 이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회의 최대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의를 뭐 했다 그러면은 겹치니까 요거랑 요거는 못하겠죠. 뭐 그러면 이 회의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못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 회의를 했다 하면은 이거 못하고 이 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총 회의 4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4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추적해라 뭐 요런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는 다들 괜찮으셨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주황색이 선택한 회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요거 말고 이거를 선택해도 되겠죠. 그리고 요거 말고 요거를 선택해도 되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선택한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최대 4개를 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 이렇게 출력했다. 뭐 요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완전 탐색과 DP로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애니메이션 넣었다 생각했는데 바로 이렇게 스포를 당해버리셨네요. 괜찮아요. 아무튼 이 문제도 완전 탐색과 DP로 풀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넣었다 생각했는데 왜 없지? 아무튼 스포 당하지 마세요. 자,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잘 보면은 지금 회의의 개수가 총 n개가 있다고 했고 이 n이 10의 5승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어보면은 이 각각의 회의가 각각의 회의 요거가 이제 n개가 주어지고 그 각각의 회의마다 배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회의를 선택할지 안 할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게 총 n개니까 이 n승까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 회의를 배정한다 안 한다 이거 배정하고 뭐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안 하고 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총 2의 n승까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마다 이렇게 이거 배정 뭐 이거 배정 이렇게 했을 때 겹치는 회의가 서로 없었는지 그리고 회의는 총 몇 개인지 이렇게 한번 돌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5n이 걸리고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완전 탐색으로 전부 모든 각각의 경우를 다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데 n이 아까 10의 5승이었죠. 그래서 10의 5승 곱하기 2의 10의 5승 이렇게 하면은 완전 커지죠. 요거가. 그래서 시간 초과가 난다. 10의 8승보다 훨씬 더 크다. 해서 완전 탐색으로는 풀 수 없다. 였고요. 그러면 이제 DP로 풀어볼까 하면서 DP로 풀어봅니다. DPI가 뭐로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요. 마지막 회의가 i번째 회의라고 했을 때 회의의 최대 개수.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회의가 뭐 지금까지 선택한 마지막 회의가 요거라고 했을 때 회의의 최대 개수는 뭐 3개고 마지막 회의가 요거라고 했을 때 회의의 최대 개수는 4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거 DPI를 출력해줘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DPI는 어떻게 구하냐? 점화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DPI, i가 요거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지막 회의가 요거일 때 회의의 최대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지막 회의가 여기 DPJ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한다고 하는데 J는 뭐냐면 J번째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I번째 회의 시작 시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시작 시간보다 끝나는 시간이 더 빠른 회의들, 뭐 요런 거, 뭐 요런 회의들, 그런 DPJ는 이 J번째 회의가 마지막 회의일 때 최대 회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요 DPJ에다가 지금 이거 I번째 거 한 개 더해가지고 플러스 1, 요거가 이제 DPI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거는 이제 DPI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의가 마지막일 때 회의 최대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은 요거의 시작 시간보다 더 먼저인 요거를 보면서 이 회의가 마지막일 때 회의 최대 개수 플러스 1 하거나 아니면 이 회의가 마지막일 때 회의 최대 개수 플러스 1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DPI 이 i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야 되고 각각의 DP 테이블을 채울 때마다 총 n개 대략 n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5n제곱 그래서 시간 초과가 걸린다
왜냐면 n이 12 5승이니까. 그럼 12 10승 해가지고 12 8승보다 크죠. 2 곱하기 12 8승보다 크죠. 그래서 시간 초과다. 그래서 완전 탐색으로 풀어도 안 되고 DP로 풀어도 안 되구나.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제 탐색 범위 줄여가지고 막 빠르게 풀 수 있다, 좋다 했던 그 그리디로 한번 풀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이거 문제 지금 그리디 시간에 배운 거니까 뭐 그리디로 풀면 되겠지. 뭐 지금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코테에서 여러 문제를 만났다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완전 탐색이에요. 그래서 n이 범위를 보아하니 뭐 완전 탐색으로 시간 초과 나왔다. 그럼 뭐 DP로 해볼까? 분할 정복으로 해볼까? 근데 이것도 시간 초과 난다. 그럼 그리디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스텝을 밟아서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전체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면 저희가 회의를 겹치지 않게 최대한 많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 그 시점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특정 시점에서 회의를 최적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시점, 이 현재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그리디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선택했다 하면은 이 t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t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러면 t 이전의 것은 이제 고를 수가 없고 t 이후에 시작하는 것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 요거가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뭐 요거를 뭐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t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여기에서 이제 이 현재 시점이 이제 이거가 돼서 현재에서 가장 최적인 거 이거 이후에 시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탐욕적으로 선택을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거 선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저희 현재 시점, 각 시점마다 최적인 선택을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점에서 최적인 거 선택하고, 그 다음 시점에서 뭐 최적인 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부분 문제로 쪼개보자. 그래서 이렇게 T라는 거를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접근하는 기초 단계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T,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적인 회의를 탐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 뭐 이거를 선택할지, 뭐를 선택할지, 그거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부분의 최적해가 뭐일지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서 부분의 최적해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회의부터 배정하면 되지 않을까?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이 이거일 때 가장 먼저 시작한 회의가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이렇게 옮겨왔을 때 t 이후의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t 이후의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거. 근데 저희가 최적해가 정답이 4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이 가정, 부분의 최적해가 먼저 시작하는 것부터일 거다라는 거는 이제 발레를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는 거 말고 회의 시간이 뭔가 짧아야 많이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회의 시간이 짧은 것부터 배정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럼 회의가 좀 짧은 것부터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짧은 회의부터 먼저 배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현재 시점에서 이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짧은 회의인 요거를 배정하고 t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짧은 회의 요거 배정하고 그다음에 t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거 요걸 먼저 배정하고 t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이제 선택할 게 더 이상 없죠. 그럼 총 3개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최적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부분 최적해가 짧은 시간인 것부터 배정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진짜로 이 문제를 처음 봤다고 했을 때 이제 그리디를 바로 어떻게 부분 최적해를 바로 찾냐, 바로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부분 최적해가 뭐일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완탐으로 안 풀리고 DP로 안 풀리니까 뭔가 그리디로도 풀 수 있을까 했는데 부분 최적해가 안 찾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잘 고민을 해봤을 때 만약에 회의 이걸 선택했다. 그럼 T를 이쪽으로 옮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걸 선택한 이상 이 앞에 거는 이제 선택 못하고 이 t 이후의 것만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현재 상황이 여기로 옮겨왔으니까 그러면 이 t가 최대한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저희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야 회의를 많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의를 선택했는데 만약 이거를 선택했어요. 처음에. 그럼 처음에 선택하자마자 바로 t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제 회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끝나는 시간이 좀 왼쪽에 있는 거, 좀 더 빨리 끝나는 회의부터 배정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맞을지 아닐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하면 되려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여유 시간이 뒤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회의를 배정할 때마다 회의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요 보장된 시간, 여기가 t라고 바뀌었다 치면은 아직 회의가 회의가 배정되지 않은 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으려면은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야 배정되지 않은 시간이 길다는 게 보장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t가 앞에 있을수록 좋으니까 종료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최적회를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니까 여기에서 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얘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끝나는 얘를 배정하고 가장 빨리 끝나는 얘 배정하고 그 다음에 얘 배정 하면은 지금 답이 4가 나왔죠. 아까는 계속 3이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4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 최적회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제는 통과를 했으니까 요걸 한번 증명을 해볼까?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완전 탐색해보고 DP 해보고 안 되네.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그리디 해봐야 되나? 그리디 해봤는데 여러 가지 부분 최적회 생각해봤어요. 근데 발레가 자꾸자꾸 나와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발레가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얘는 증명하는데 시간을 써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했을 때가 전체에서도 최적회일까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증명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기율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지금 t가 여기까지 왔다고 했을 때 이 갈색은 이제 이미 선택한 회의이고 그러면 이 회의를 선택했으니까 t가 이쪽으로 옮겨졌겠죠. 그러면은 얘랑 겹치는 회의들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t 이후에 시작하는 회의들만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검정 색깔들은 이제 선택하지 못하는 회의가 되겠고 왜냐면 시작 시간이 t 이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 중에서 끝나는 시간이 가장 빠른 회의 A 저희가 구한 부분 최적회는 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종료 시간이 빠른 것부터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얘 말고 얘를 이제 최적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이 A를 포함시키지 않는 게 최적회다 라고 반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빨리 끝나는 이 T 이후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A를 포함시키지 않는 게 최적회다. 그래서 B 그 다음으로 빨리 끝나는 B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최적회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빨리 끝나는 A를 포함하지 않는다 최적회는.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모순을 저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 최적회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최적회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이 B 있죠. 이 B를 A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A는 B보다 더 빨리 끝나니까요. 얘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겠죠. B 대신에 A를 대체를 해도. 그렇게 해도 뒤에 거는 다 그대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요 뒤에 거는 최적회 얘로 바꿔도 최적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B 대신 A를 선택해도 요 뒤에 거 그대로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로 바꿔도 최적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A가 B보다 더 빨리 끝나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B 대신 A를 했을 때 적어도 B를 선택했을 때만큼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 A를 선택했을 때 B 대신 A를 선택했을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죠. 더 많은 회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정에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A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가 최적회다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한 시간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요 회의를 선택을 하는 게 그거보다 늦게 끝난 회의를 선택하는 것보다
항상 이제 회의를 선택하는 개수가 같거나 크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 발생한다. B를 A로 대체하더라도 똑같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많이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맨 처음에 저희가 세웠던 그 가정인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하면 된다 라는 거가 이제 참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은 아까 앞에 문제보다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한 것도 한번 봤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최적해. 그러니까 A를 빼고 만든 이 최적해. 요거 선택하는 거에서 종료 시간이 가장 빠른 B 얘를 A로 대체해서 또 다른 최적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따라서 A를 포함하는 최적해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나머지 이 뒤에 거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A 뒤에 이거 T가 이쪽으로 왔다고 했을 때 그럼 가장 빨리 끝나는 얘 말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얘를 A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끝나는 얘를 선택한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거가 최적해이다라는 걸 반복하다 보면은 가장 빨리 끝나는 걸 선택했을 때가 이제 전체에서도 최적해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매 순간마다 남은 회의들 중에 종료 시간이 가장 빠른 이 회의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저녁 최적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회의실 배정에서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는 게 증명이 된다라고 설명한 그런 블로그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가 요 가장 빨리 끝나는 회의를 배제한 게 최적해라고 했을 때 가정의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빠른 회의부터 배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거를 구현을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구현하기를 보면은 회의마다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정렬을 CMP 함수를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T를 옮길 건데 이 전체 회의를 한 번씩 보면서 만약에 얘가 T보다 더 늦게 시작을 하는 회의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저희가 이제 끝나는 시간 빠른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이제 시작 시간이 T보다 T 이후이면은 그걸 선택을 하고 T를 또 옮겨주고 얘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전체 회의를 보면 되기 때문에 ON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ON에다가 저희가 정렬하는 것까지 있었죠. 그래서 ON 이 ON 플러스 ON 근데 요게 더 작으니까 요거보다 그래서 총 ON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현하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면 뭐 아직 못 따라갔다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 두세 번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강의도 해봤고 잠깐 딴 얘기 하자면 강의도 해봤고 수강생도 해봤잖아요. 근데 문제 이거 설명 듣다가 어려우면 말해주세요. 뭐 질문 있으면 말해주세요. 뭐 그런 거 이제 강사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질문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만약에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실 거잖아요, 다시.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 수업의 흐름을 제가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건 이해된 척을 하거나 어쨌건 그 상황을 모면을 해야 되잖아요. 뭔 소린지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 질문해가지고 뭐 한번 다시 설명해줘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 만약에 바로 이해 안 돼서 지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너무 어려우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너무 어려운데 그냥 1부터 10까지 다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막 머리 백지 하얗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그리디를 원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보다 한 2배속으로 해도 그냥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를 이거 되게 많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디 처음 배웠다 막 씨뿔뿔 잘 모른다 구조체 잘 모른다 이러면은 진짜 외계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이거 계속 듣다 보면은 언젠간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 답답함을 살짝 그냥 이거 원래 어렵다 처음 할 때는 그냥 그 답답함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좀 참고 뭔가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괜찮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뭔가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모르는 게 생겼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은 사실 틀렸습니다가 떠요. 정말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이 문제를 다시 보면은 이게 진짜 짓궂은 게 회의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같을 수도 있다.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의가 있을 때 이거를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이 회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끝나는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해서 3개밖에 선택 못 하는데 만약에 이거 순서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정렬돼 있었다. 그러면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하되 만약에 끝나는 시간이 똑같다. 그러면은 시작하는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해야 최적혜를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코너 케이스까지 잘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래가지고 이거까지 잘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아까 그 CMP 함수를 끝나는 시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시간이 같지 않다면 이렇게 정렬하고 끝나는 시간이 같다면 시작 시간이 빠른 순서로 정렬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틀렸던 게 이제 맞았다라고 된다라는 거였고 이렇게 근데 구조체 써가지고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구조체의 원소가 스타트랑 엔드만 있었잖아요. 근데 구조체의 원소가 2개만 있을 때는 사실 페어라는 그 자료형을 쓰는 게 편해요. C++에서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페어하고 이제 2가지 어떤 거 넣을 건지 자료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first로 접근할 수가 있고 뒤에 거는 second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끝나는 시간과 시작 시간을 이런 식으로 ARR 지금 페어 ARR 요거를 선언했죠. 그래서 요거를 .second, .first 여기다 입력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렬을 하면은 어떻게 정렬해주냐면 first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주고 first가 똑같다면 second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나는 시간 기준으로 먼저 정렬하고 끝나는 시간이 똑같다면은 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first에다가 시작 시간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second에다 시작 시간 담아주고 first에다가 끝나는 시간을 입력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 페어 배열 만들지 말고 그냥 벡터에다가 그 자료형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벡터에다가 페어를 담아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벡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이렇게 담아가지고 정렬을 하면은 알아서 엔드 기준으로 똑같다면 스타트 기준으로 정렬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을 주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조체만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요 페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많이 쓰실 거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구조체를 알고리즘 문제 풀면서 거의 안 써요. 항상 요 페어 요렇게 풀거든요. 저는 거의 모든 문제를. 그래서 굳이 원소가 뭐 2개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튜플이라는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페어 안에다가 또 페어를 넣어가지고 페어 뭐 int 그리고 int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일 때도 이런 식으로 페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로 쓰면은 구조체 막 선언해야 되고 막 되게 귀찮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다 페어로 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한번 추가적으로 공부해보시는 것도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문제 2가지를 풀어봤고요. 괜찮으셨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 장 그리디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디 알고리즘이 이제 문제의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문제의 성질은 동일하게 보존이 되고 이제 같은 이 탐욕적인 전략을 이제 반복적으로 취할 수 있어야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 탐욕적으로 이제 탐색 범위를 줄여가지고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리디를 통해서 최적혜를 구할 수 있는 이거 그리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한번 선택을 한 이후에도 이제 원래 문제랑 동일한 성질들이 성립을 하고 있어야겠죠. 아까 그 그래프 문제처럼 한번 이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
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리디로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선택을 한 이후에도 이제 원래 문제랑 똑같은 그런 동일한 성질들이 성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의실 배정처럼 한 번 선택을 해도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 탐욕적인 가장 먼저 끝나는 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택해도 되는 그런 문제일 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동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동전을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남은 금액을 할 때 그 가장 큰 동전을 사용을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금액 할 때도 이제 남은 것 중에서 가장 큰 동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탐욕적인 걸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었고, 회의실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끝나는 거 배정하고 가장 먼저 끝난 것도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근데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 빠르게 풀 수 있어서 아주 좋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이 부분적인 최적화. 아니 회의실 배정 문제 풀 때 맨 처음에 바로 이거 처음 배웠는데 이거 끝나는 시간 빠른 순서대로 정렬하면 되겠다를 바로 번뜩 떠올리셨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은 정말 아주 신기합니다. 저는 완전 그냥 이거 설명해줬어도 아니 왜 끝나는 시간 먼저로 정렬해야 되지? 막 이랬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부분 최적화를 떠올리는 거가 어렵습니다. 좀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동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큰 거부터 이제 거슬러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좀 쉽지만 회의실 배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어렵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부분 최적화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또 증명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사람 머리가 컴퓨터보다 좀 더 고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그런 단점이 있다. 하지만 탐색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진다. 빠른 속도로 이제 최적화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빨라 보이지만 탐욕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한정적이에요, 사실은. 이거가 이제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무르지도 않고 바로 그냥 현재 상태에서 최적인 것만 계속해서 선택을 해나가기 때문에 좀 쓸모없는 알고리즘 아닌가, 이게 적용되는 게 좀 많지 않으니까 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는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적게 들기 때문에 최적화를 뽑아낼 때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어떤 훨씬 짧은 시간에 어떤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특정 문제, 그리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회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도 굉장히 중요하다,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이가 대부분 어떤 기준을 놓고 정렬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뭐 가장 큰 거, 뭐 가장 긴 거, 가장 빠른 거 이런 식으로 정렬해가지고 그거로 뭐 해나가면서 이제 탐욕적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정렬해놓고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정렬, 1주차에 배웠던 정렬도 이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왜 가져왔냐면 저희가 A의 현재 상태가 A일 때 현재 상태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좋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탐욕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요 기울기가 요게 더 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0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요 정도 되니까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방향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근데 그리디는 여기 한번 선택하면 요거를 물을 수가 없어요. 전체 경우를 보지 않기 때문에, 탐욕적으로 선택한 요것만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사실 전체 최적화는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 최적화가 이제 잘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요것처럼, 하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매번 증명을 해야 되나요? 증명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지금도 딱 2번째 증명했는데 벌써 9시 반이 됐잖아요. 동전 0이랑 회의실 배정 문제만 봤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증명을 매번 해야 되냐, 증명 너무 귀찮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코딩 테스트에서는 솔직히 증명을 하고 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만약에 저희가 떠올린 부분 최적화가 만약에 맞는 것 같다,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풉니다. 근데 만약 확신이 없다면 다른 거를 먼저 푸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리디를 이제 직관으로 떠올렸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시간도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코딩 테스트에서는 굳이 증명을 하지 않고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상적인 풀이 방법이 전체 문제를 부분 문제로
부분 문제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적해를 찾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4번 구현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 때는 증명 대신에 이 부분 최적해가 정당할 거라고 믿고 구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풀고 이제 proved by AC를 하시면 하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푸시는데 근데 만약에 이 증명이 저희가 최적해를 떠올린 게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방법이 틀린 건지 구현해서 실수한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 말리게 되겠죠. 그래서 코딩 테스트 할 때는 증명을 생략할 수는 있지만 확신이 들 때만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 증명 연습을 많이 하자. 그러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증명을 해야 됐던 게 나중에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이제 그리디를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는 동전 많은 것부터 거슬러줘야 되는 게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런 확신의 정도가 강해지면은 그게 상식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풀면서 증명 연습도 많이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냐 문제의 상황이 요거를 풀 때 적합한지 살펴보고 뭔가 정렬을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처리하면 이득이 되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그런 기준이 확실하다면 구현을 하고 만약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면 DP나 뭐 분할 정복이나 뭐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그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유형을 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연습 문제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유형을 보면서 증명도 해보고 그리디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완전 탐색은 느려서 잘 사용되지 않을 것 같고 DP랑 그리디 사이에서 뭘 쓸지 고르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결국 직관을 기르기 위한 증명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맞아요. 사실 완전 탐색이 있죠. 완전 탐색. 완전 탐색은 전부 다 탐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P는 뭐냐면 완전 탐색에다가 전부 다 얘도 탐색을 하는데 대신에 메모이제이션이 들어갔죠. 메모이제이션.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는 보지 않는 이런 게 들어갔고 그리고 만약에 백트래킹 같은 경우에도 완탐에서 나온 건데 얘는 대신에 가지치기가 들어갔죠. 가지치기. 그리고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애초에 완탐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보지 않죠. 부분만 본다. 부분만 탐욕적으로 본다. 탐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할 정복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분할 정복은 완탐이긴 한데 이제 중복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탐색처럼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시면 되겠지만 DP는 중복되는 문제가 피보나치 수열 문제 풀 때처럼 있었는데 분할 정복은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게 DP랑 그리디 중에서 고르는 연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완전 탐색으로 풀 수 있는지 보고 풀 수 없으면 DP로 보고 왜냐면 얘는 좀 더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부분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다. 만약에 부분 문제로 쪼개서 그 부분이 최적해로 전체의 최적해를 가는 문제다. 그러면 DP 아니면 그리드겠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그래서 DP로 봤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리드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그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디 중에서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직관을 많이 기르는 연습과 증명 연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지는 사실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각각의 개념들을 익히고 연습을 해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DP, 이런 경우에는 그리디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실전해볼게요.
지금 DP를 고를까, 그리디를 고를까, 이거를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방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디를 배웠을 때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그리디로 풀 수 없는 건데 그리디로 한번 밀어붙여 보는 그런 게 가장 큰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동전 2 문제도 그 배수관계가 아닌 그 문제도 사실은 DP로 풀었어야 됐는데 이제 배수관계가 아닐 때는 이제 그리디로 풀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동전 0이랑 비슷한 문제였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몇 가지 문제를 더 가져왔어요. 이 평범한 배낭 문제를 저번 주에 이제 DP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를 왜 DP 할 때 배웠냐를 한번 봐볼게요.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시간 복잡도 이런 거 차치하고 그리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쉬워요. 왜냐면 얘를 이제 부분 문제를 통해서 전체 문제의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일단 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줄에 물품이 개수, 물품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무게를 7만큼 버틸 수 있대요. 그리고 각각의 물건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게와 해당 요거의 물건의 가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7만큼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배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4, 3 요거 물건 2개, 요거 중간에 거 2개 담을 수 있겠죠. 그럼 가치가 총 14가 되죠. 그래서 가치 최대값이 14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저희가 요거를 만약에 요 7만큼 담을 수 있는 가방에다가 요거 첫 번째 거 하나만 담았다. 그러면 가치가 13밖에 안 되니까 근데 다른 건 더 못 담으니까 최적해가 아니죠. 이런 문제예요. 문제 이해는 다 되셨죠? 근데 요거를 물건을 하나 담고 이런 식으로 이걸 좀 탐욕적으로 담으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리디를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를 그리디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만약에 무게 대비 가치 비율이 높은 거를 먼저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대비 가치, 요거는 무게 대비 가치가 딱 2배죠. 요거도 무게 대비 가치가 2배죠. 요건 무게 대비 가치가 2.4죠. 요거는 무게 대비 가치가 2.0 몇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먼저 탐욕적으로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얘를 담았더니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담고 가치는 12밖에 안 되죠.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디 문제가 아닌데 그리디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요거는 그리디로 풀었을 때 요게 정당한지 아닌지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는 그리디로 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시면서 얘를 딱 보자마자 그리디 풀이법을 떠올렸다. 가치에 대한 무게 대비 가치 비율이 높은 것부터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풀어야겠구나. 이 문제는 DP로 풀 수 있는 거였죠. 냅색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하나 더 보면은 휴게소 세우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알고리즘으로 푸는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0부터 1000까지 도로가 있을 때 휴게소를 2개를 더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휴게소가 없는 구간의 길이, 여기가 휴게소 없는 구간의 길이죠. 요거를 최소가 되도록 휴게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휴게소를 어떻게 짓냐면 휴게소를 막 이렇게 지으면은 휴게소 없는 구간의 길이가 지금 엄청 커지니까 요거는 최적해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띄엄띄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리디 방식을 먼저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휴게소가 없는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곳에 여기 휴게소를 여기다가 중점에다가 계속 세워나가면 되겠다. 여기 중간에다가 계속 세워나가면 되겠다. 라고 이 그리디 문제를 풀게 되면은 만약에 휴게소를 2개를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만약 1개만 지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2개를 짓는다. 그러면 중점에다 하나 지었죠. 그리고 안 지어진 거에서 또 중점에다 하나 지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그 정답은 500을 출력하게 돼서 틀리게 되는데 정답은 이렇게 그 동일하게 나눠가지고 정답은 가장 먼 요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래서 휴게소가 없는 구간이 최대값의 최소값이 요거가 되는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요 경우에도 이제 정당성을 증명했을 때 증명이 잘 안 돼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이분 탐색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이분 탐색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그 미드 값을 이분 탐색으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드 값을 그 휴게소 없는 구간, 요 길이를 미드 값으로 이분 탐색을 해가면서 언제 이 m개를 전부 다 설치할 수 있을지 배치를 해나가는 그렇게 풀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드 값을 요 휴게소 없는 구간의 길이로 해놓고 그거를 그 길이로 했을 때 휴게소를 몇 개 설치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그리디 문제가 아닌데 그리드로 착각해가지고 푸는 거를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리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그리디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를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증명해보고 평소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리디를 전부 다 봤고요.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동전령이랑 행실 배정이 필수 문제이고 이 중에서 3문제를 더 풀어가지고 총 5문제 이상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리디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뭐 이런 거 이 중에서 푸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리디 해봤고 막 문제 많이 풀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가 아마 아무도 안 풀어보신 문제일 거예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거랑 요거가 이제 홍익대학교 선배님께서 만드신 문제라서 가져왔는데 요것도 이제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쵸. 문제 이름이 되게 재밌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디 강의였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피드백에 아주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는 거를 기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